예, 금태섭의 아침 저널 매주 수요일 일부 정치권 이슈 집중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로 짚어볼 내용은 민주당은 지금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서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다, 한 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비등비등하고요. 예. 대통령을 왜 지켜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킨다는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막 강력한 대통령인데. 사회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네.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대통령 되면 무조건 여당에서 예. 대통령을 우리가 지키겠다 이러는데 국민이 대통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이제 국민을 지켜야 되는 거죠.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겼을 때 오히려 혁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당을 어떻게 운영해서 국정 운영을 성공시킬지 이런 비전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비전 경쟁을 해야 되는데 두 분이 너무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당이니까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유권자들은 상당수가 당원이고 당 지지자들이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소구력이 있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어떤 선거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여당이라는 것은 당원만 챙기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을 이제 챙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타겟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 대변인님. 저는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는 박찬대 의원이 분명히 이길 겁니다. 그렇게 보세요? 확실하게 이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 확실하게 보여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정봉주 전 의원이 전대 과정에서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 총리 후보자 차 안에서 왜 표가 이렇게 안 나오지 해서 확 바뀌었잖아요. 1등에서 2등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밖으로 나갔습니다. 4등 밖으로 나와서 진입을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사실 이제 첫 단추 효과라고 합니다. 앵커링 효과라고도 하는데 정봉주 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선은 박찬대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선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박찬대 의원은 본인이 키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정봉주 의원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에서 1등이 됐을 때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야당 대표 때도 그런데 대통령이 된 관점에서 그런 스타일의 사람은 별로 원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스타일과 비슷한 사람이 박찬대 의원일까요? 아니면 정청래 의원일까요? 정청래 의원이 7년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말하면 항상 분란이 난다.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왕수박 논란을 겪고 있는데 좌표 찍어서. 근데 저는 그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권력의 생리상 본인이 도전할 때와 본인이 집권을 해가지고 본인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필요한 사람은 다릅니다.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분은 서로 지키겠다고 얘기하는데 지킴을 당하겠다고 생각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누가 편할까?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집권했을 때 이제 대통령이 여당 전당대회에 개입해서 5등이었던 사람 1등으로 만들고 이런 사례가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까지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개입하지는 않는다. 자,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장 뜨거운 이슈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어제 이종배 위원장의 모두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증인 참고인을 채택하여 출석해야 하고 신문하는 과정을 통해서 후보자 검증의 실효성을 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19차례 실시되었지만 이번 청문회와 같이 증인 참고인 채택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의 자료 요구 중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로 제출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경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는 이유 등으로 제출받지 못한 자료가 전체 자료의 73.3%에 달합니다. 예, 이 말을 듣고 여당 의원들이 격하게 반발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청문이 이제 질문하고 듣고 그런 과정이잖아요. 네. 한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의 말이 맞는지는 네. 서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증인과 참고인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저는 어제 맹탕 청문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뻔히 답은 보였다. 우겨서 갈 거다 생각을 했는데 어제 김인석 후보자가 보여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본인이 정책과 능력이 있다고 계속 민주당이 얘기를 했는데 좀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대답도 못하고 그다음에 또 국가 부채가 어떻게 되는지 퍼센트를 물었는데 대답을 못했어요. 갑자기 물어보면 대답 못했어요. 아니 그럴 수 없는 게 뭐냐면 좀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2의 IMF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IMF가 왜 나왔습니까? 외환 보유고가 없고 떨어지고 적고 그다음에 또 기업이 채무가 많은 거잖아요. 빚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추경을 얘기하고 재정을 마중물로 해서 지금 풀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시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의 빚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추경을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잖아요. 예, 거기까지 듣고 네. 하 대변인님 말씀. 일단 좀 근원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증인 신청을 전처를 데려오라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국회의원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인지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총리직을 해야 되니까 당신이 와서 좀 나와주시오 라고 말하는 게 가능한 일인지를 일단은 먼저 생활인의 관점에서도 그분은 정치하시는 분이 아닐 테니까 그걸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 저는 청문회가 그 공직 후보자가 권한과 지위를 활용해서 반칙을 할 만한 사례가 있는지 그래서 이번에 가지는 공격 권한을 가지고도 그렇게 할 건지 이걸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에 저희 민주당에서 조국 장관 나왔을 때 제가 비판했습니다.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일종의 반칙을 저질러서 사적 이익을 좀 획득한 사례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근데 이번 건은 저는 그런 사례에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이라든가 뭐 이 원내에 들어오고 나서 소득 지출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한 소명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경조사업이나 뭐 출판 기념회에서 통해서 들어왔다.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저는 소명이 납득이 되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적하는 것들이 이제까지 다 언론 보도에서 나왔던 얘기들인데 뭔가 확실한 증거라든가 근거라든가 이 사람이 공적 권한을 가졌을 때 이걸 사적으로 이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 이런 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맹탕 청문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증인이 한 명도 안 나온 거에 대해서는 참 국민들 입장에서 네. 실망스러운데 사실 하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전처를 증인 신청하고 하는 거는 국민의힘에서 약간 전략 자체를 잘못 짠 거 아닌가요? 처음에 네. 합의가 안 됐을 때 처음에 얘기했던 건 여야가 원하는 사람을 다 부르자 얘기를 했고 네.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전처든 가족이든 그건 안 부르겠다 얘기를 했고요. 네. 돈 문제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5명을 부르자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뭐 전처를 왜 부르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8억 원의 돈이 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안 되니까 그렇다면 유학을 전처분이 이렇게 자제분의 유학비를 댔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어떤 자료가 있으면 내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내시니까 전처를 부르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실제 부르는 것보다는 좀 더 자료를 잘 내고자 하는 어떤 압박 수단이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5명 소위 말해서 금전관계에 대해서 좀 불투명한 그 사람들은 부르자고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최종적으로는 그거는 합의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소득 지출이 분명하게 있는 상황에서 이혼하면 남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전처 얘기는 뭐. 그러니까 자료 얘기를 하셔서 예. 그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누군가가 이혼을 했는데 예. 자기가 공직 후보자에 나가니까 전처한테 가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한다? 주겠습니까 그거를? 본인의 돈이 아들한테 간 게 없고 전처가 양육을 하고 있으면 사실 전처가 알아서 하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주진우 의원이 네. 그렇다면 그 자제분에 관련해 가지고 장남 미국 유학비를 전처가 전담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 관련된 거를 자녀에게 송금된 외환 내역이 없다고 확인을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갑자기 뭐 인권 침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 탄핵되고 맞지 않았을 때 본인이 해명하기보다는 민주당에 있는 분들이 뭐 인권 침해다. 뭐 이게 왜 인권 침해죠? 자, 네. 요 얘기는 또 오늘도 청문회가 계속되니까 좀 지켜보고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떠들썩한 가운데 어제 그 장관급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환영을 하면서 복합 위기를 헤쳐나갈 선봉장 역할을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부정부패 사범이다, 인사참사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인선?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굉장히 염두에 두시고 여러 가지 포석을 두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비서실장도 강훈식 비서실장은 충청 쪽에, 그다음에 권오을 보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경북에,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부산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저는 의원분들이 들어갔을 때 정무적인 역할, 그다음에 뭔가 그립을 잡고 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다만 김민석 후보를 포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방선거의 어떤 후보군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정책이라는 게 국민을 바라보고 롱텀으로 가면서 장기와 단기와 중기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 내가 나갈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뭔가 보여주고 단기적인 어떤 정치적 이벤트나 그런 거 위주로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이제 포퓰리즘의 어떤 성격,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인기 영합적으로 정책을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굉장히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기는 선거를 위한 어떤 방점을 두지 않았나, 그런 어떤 비판. 어제 인선은 지방선거용이다, 1년 후에 나가실 분들이 많아 보인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누구나 소설 쓸 자유는 있고, 그러니까 평론이라는 건 벌어진 일을 대상으로 가까이 있는 일을 전망하는 거잖아요. 네. 어제 인선됐는데 이게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때문이라고 하면 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지나친 예단이라고 생각해서 평을 따로 하진 않겠고, 어떻게 봤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신선했습니다. 민주노총 출신 노동장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송미령 농림수산식품부 유임한 것도 좀 신선했는데, 예. 다만 신선함과 별도로 이 송미령 장관 유임은 그거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흥묘백묘론이지 않습니까? 예, 누가 해도 잘하면 잘하면 되다. 예. 근데 그러면 왜 쥐를 잘 잡는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는 정부나 여당이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야당일 때 송미령 장관 비판했었거든요. 양곡관리법도 예. 그렇고 장관 인선될 때도 그렇고. 예. 그래서 실제로 집권하고 나서 뭐 국무회의라든가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이런 지점에서는 괜찮더라라는 정도의 설명이 있어야 그 흥묘백묘론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논리적 완결성이 있어 보인다는 정도의 인상을 받았습니다. 송민영 장관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묘백묘론이 아니라 말 잘 들을 것 같은 사람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양곡관리법이란 게 그거잖아요. 쌀 가격이 떨어졌을 때 정부가 이제 순을 사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재원이 1조 4천억 정도가 듭니다. 짧게 좀 예. 그런 측면에 있을 때 본인이 소신이라고 해서 농망법이라까지 얘기한 사람에 대해서 조금 맞춤형으로 바꾼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건 이거는 흥묘백묘가 아니라 말 잘 듣는 고양이를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게 많은데 다음 주에 또 열띤 토론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원기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